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그 작은 거 한 개를 위해서 40분을 쓰거든요. 맞죠.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지식이 쌓이는 거고 이게 확장적인 사고가 되는 건데 그 여백을 메꿔줘야 되는데 여백을 너무 비워둔 채 가니까 확장성이 점점 떨어져요. 확장성이. 이게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할 말이 정말 많죠. 근데 이건- 잠깐. 말해도- 제가 먼저 좀 들어보고. 안돼 아, 예. 안 됩니다 원장님. 아 이거 조금 그건 영업 비밀이니까 예. 잠바보 원장님께서 조금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 장발보야. 네. 바보가 아니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다원교육 대치올림피아드 영재센터의 원장 권정현입니다. 최근 대치동에서 가장 큰 이슈죠. 그 영재고 입시에 아마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네, 다원과 올림피아드 다원의 대통합. 오늘은 그 빅뉴스의 주인공 장발보 원장님과 김찬용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합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발보 원장입니다. 대치동에서 영재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림피아드 영재센터의 김찬용 원장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앞성들 따니까 김앤장이세요. 네, 유명한 그 로펌 회사랑 비슷한데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가 볼 때 대치동에서 어떤 유명한 변호사보다 더 바쁘고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계시니까 너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순간인데 한번 이제 악수라도 한번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파이팅! 자,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 두 분이야말로 대치동 역사의 산 증인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치동에 입성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각각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나중일 거예요. 네. 원장님 먼저 하시죠. 네, 제가 2003년 11월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만 21년째 대치동에서 네,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경시 아이들과 영재 아이들을 특히 대치에서만 길러내는 21년의 역사를 갖고 있네요. 저는 뭐 강사 생활을 한 2003년인가 시작한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 갖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치동에는 2005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네.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때 들어왔으니까 한 거의 20년 됐네요, 그죠? 네. 도합 40 그러면 40년이 넘네요. 네, 그러면 장발보 원장님하고 김찬용 원장님은 본격적인 영재 입시는 언제부터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영재학교가 이제 영재학교로 전환되고 3기부터 영재학교 입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처음 나온 게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게 된 아, 올리. 그냥 영재학교 쭉. 네. 사실 뭐 한국영재학교 하면은 장반부 그때 원장님은 거의 그냥 탑이셨죠. 네, 너무 이미 대치동까지 유명하셨기 때문에. 네. 저 금천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대치동은 아니었죠. 네. 저도 뭐 껴들면 그때 미래탐구에 있었는데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치동에만 있다 보니까 대치동은 이제 서울 가구가 생길 때부터 이제 영재학교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재학교에 저는 뛰어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바보 원장님보다는 그래도 한 3, 4년 늦게 예, 영재학교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좀 입시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과학 관점하고 이제 수학 관점에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사실 초창기 영재학교 때는 방향성이 크게 막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시도가 많이 일어나면 확실히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 센 아이들한테 훨씬 더 유리했던 시험이다가 이게 이제 한 횟수로 한 2015년, 16년, 6년, 7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학교별로 조금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그때 이제 또 영재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학교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합으로 묶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스타일도 조금씩 이제 학교에서 또 몇몇 학교든 같은 스타일로 모이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는 센 문제였다가 약간 좀 쉬워졌다가 다시 조금 세지는 약간 이런 형태를 주로 이루고 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올해는 또 케모하는 애들한테 조금 유리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수학은 통합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이제 뭐 이게 해마다 조금씩 문제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수학 틀로 보면은 많이 바뀐 건 아닌데 학교별로 조금 통합이 이루어진 게 좀 약간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영재학교 입시가 그러니까 누가 영재인가에 대한 관점이 우리 사회가 좀 바뀌는 거죠. 영재 교육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는 이 좀 똑똑한 아이들한테 미리 선행 개념,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형식적 사고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대답하면 그게 영재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그래서 역량 평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IQ 테스트 하듯이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이 영재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죠. 근데 한국과학 영재학교 입시 트렌드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해갖고 점수 잘 나오는 애가 무슨 영재냐. 아예 영재라는 역량이 있어야 영재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문제들을 그렇게 출제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또 길러지는 거지. 이러니까 이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한때 그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서류 전형하고 창의성으로 뽑겠다. 이런 역사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언어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긴 문장을 해석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GPT나 뭐 이런 거 지식적인 부분은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문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조직화하고 응용하는 능력.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고 그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영재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문이 초창기에는 뭐 세 줄짜리 뭐 이런 문제도 꽤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그런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거기서 다시 보는 걸로 거의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발보 원장님 말씀처럼 지문을 해독하고 이거를 얼마큼 추론해서 아이들이 사고를 해가는 과정을 조금 중시하는 문제 중심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문제 경향이 궁금해지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 분석 설명의 자료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설명회에서 예시 문장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두 분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광고 하나 하나요? 분석 설명회? 네, 저희가 8월 12일 날 대개강 설명회가 있으니까요. 오시면 지금 저희 원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각자 분야에서 뭐 과학, 수학에서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양대산맥의 학원이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됐는지 학부모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그 김찬 원장님을 항상 같이 하고 싶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초창기에 대치동에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대치동에 왔을 때 그 처음 들은 이름이 이제 김찬 원장님. 뭐 수학에 누가 있다더라. 뭐 거기에서 사실 그때는 이제 경쟁 관계였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뵀었어요. 그 시절에도 한번 뵙고. 근데 이제 그때는 형편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 또 다르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림피아드랑 제가 합쳐지면서 뭔가 부모님들한테 좀 더 합리적이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커리를 해보고 싶고 과학만 가지고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랑 같이 해서 뭔가 제대로 영재 교육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원이 이 영재 교육 쪽에 사실 지금 영재 교육 시장이 쭈그러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재 교육 쪽을 지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포기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다원은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저희 제자 저는 이제 좀 어린 아이들부터 쭉 키워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하기도 하지만 또 영재 입시 때는 또 우리 원장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워낙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애들이 항상 입시 끝나고 와서 잠반보 원장님과의 어떤 일화들을 저한테 항상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이제 가까이서 안 뵙더라도 항상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주변 상황이 의대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많이 되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잠바보 원장님께서 조금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잘해야 돼, 장발보야. 네. 제가 비음이 나가가지고 장발보 원장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대치동 아이들이 그 전에 잘 키워냈다면 지금은 약간 뭔가가 침체되고 학생들이 좀 발전을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드신 것 같아서 그걸 좀 같이 해보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흔쾌히 그 부분에 동의가 돼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영재 과학의 메카 다원교육과 영재 수학의 메카 올림피아드가 만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찬영 원장님. 네. 우선은 뭐 제일 좋은 점은 이제 8월 됐을 때 어머님들의 고민이 덜어들었다. 김찬용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야 돼? 잠발보 원장님한테 배워야 돼?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같이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또 드러날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정할 때 이제 아무래도 수학생들이 보는 관점과 과학생들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어느 학교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들이 혼란을 겪었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뭐 잠발보 원장님과 제가 벌써 15년 넘게 대치동에서 영재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보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학생들을 우리가 안내를 하는 거가 장점일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옛날 아이들은 물리 잘하면 수학도 잘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 난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모습들이 있는데 물리를 잘하는데 왜 수학이 좀 이렇게 되지? 그런 느낌 또는 쟤는 수학 정말 잘하는데 이게 물리를 너무 못하길래 수학을 정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마 합쳐지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원장님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환경이랄지 학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비용 절감적인 효과들도 있으니까 그 효과를 아이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요즘에 건물 알아보려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 3일 항상 수학 3일 이렇게 고정시켜 놔버리면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데 수학과학을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적합한 그 영재 프로그램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이 잠발보 원장님의 그 야심찬 이 수업 계획이 8월 12일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12일 날 저희 대개강 설명회 때 진짜 획기적인 시간표가 나옵니다. 대치동에서 어느 학원도 시도하지 못한 그렇죠, 원장님. 그럼요. 저희가 진짜 3일 밤을 새서 열심히 토론해서 만든 그런 반들이 나오니까요. 꼭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영재 수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최고의 선생님들, 영재 과학 담당하시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해도 대치동에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10분 이상씩 다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면 초대형 학원은 이제 처음이지 않을까. 제가 대치동에 20년 있었는데 아마 좀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 아이들한테 뭐 쾌적한 스터디 카페라든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그 수업 프로그램이 제가 과거에 또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게 수학생이면 또 절대 수학 양보 안 하려고 하고 과학생이면 또 절대 과학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저희 원장님도 양보할 부분 양보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좀 맞게끔 우리가 하자.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처음 보시는 시간표가 나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예,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기존의 이제 프로그램에 너무 익숙해지고 답습하는 게 많아서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학원의 뭐 데이터는 뭐 사실 학부모님들이 더 잘하실 거고 20년간 쌓인 누적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입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컨텐츠도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강사진까지 이 3박자가 시너지가 많이 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뭐 최고 합격률을 내년에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아 그럼요. 네, 이제 첫 시작이니까요. 네. 정말 열심히 해야죠. 네. 하여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재 대비반 말고도 좀 두 분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들이 간략하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다원은 영재 부모님들은 영재 쪽만 대부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영재 쪽은 저희 다원의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 뭐 고등부가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일반 중학생들 내신 준비하고 뭐 이런 커리들이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재고 입시에서 안타깝게 안 되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고 입시 반도 전국 최고로 합격률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세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영재관 자체에서는 영재를 위한 올림피아드, 뭐 수학 단과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개설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합쳐지면서 초등부터 이렇게 쭉 하여튼 영재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원에 가면 다 있어.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뭐 영어, 정보까지 네 그렇죠. 요즘에는 언어가 무조건 가치가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저희 자녀를 수학책을 좀 같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보면 왜 어려운 문제에 대해 뒤에가 왜 어려운지 알 것 같아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과하게 심한 문제를 넣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써야 될 용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풀이만 걸 외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기가 돼버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힘이 선행은 빨라지지만 약간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것도 같이 키워져야 수학, 물리도 커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번에 준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억나는 이제 제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네. 그렇죠. 이 주제 주셨을 때 많이 고민하셨죠.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 안 하고 하면 또 섭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 동의를 안 구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김땡땡, 뭐 채땡땡, 뭐 이런 케이스로 한번 말해주시면. 뭐 처음 이렇게 이제 아이 가르쳤던 그 아이는 한국광영재학교 졸업하고 지금 아마 삼성반도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수학과에도 지금 있는 친구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대 주망주 뭐 이런 유망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이제 유명하죠.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데 네. 탑골드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탑골드면 뭐 전 세계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학생도 있고. 하여튼 뭐 다른 학생들이 좀 저기 할까봐 다 이렇게 편애하기가 그렇잖아요. 네. 서울대 가면 저한테 배운 애와 그렇지 않은 애가 네. 저도 사실은 뭐 많은 학생들을 거론하고 안 하면 좀 섭외할 수도 있긴 한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그리고 대학 딱 입학되고 나면 찾아왔을 때가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과 뭐 초중 생활을 했을 때 가장 기억이 남고 그게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인사 왔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요즘은 가끔은 이렇게 술 한잔 사달라는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술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다행히 이제 저희 나라가 특히 서울 가구가 그동안에 유학생들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학을 특히 본인들이 공부하는 수학과나 물리과나 이렇게 간다는 거에 되게
의미가 많이 보람도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해온 수학이나 물리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되게 보람 있고 앞으로 저희가 길러내야 될 영재들이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자들 얘기하니까 이렇게 톤이 막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026학년도 영재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과학이나 수학 관점을 좀 부탁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설명이 안 오시니까. 아, 그렇죠.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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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수학은 사실은 뭐 과목 중에 가장 기본 과목이라서 사실은 실력을 어떻게 차근차근 쌓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시험 자체가 보니까 예전에는 뭐 아주 고난도의 문제들이 나왔다면 지금 그렇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자기 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아웃라인 스케치만 하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특히 영재 성향의 친구들 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어떻게 직접 해야 되는데 마무리까지 가지 않고 아이디어만 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완성도 있게 하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더라. 점점 그런 게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은 길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원 보내신 거 애들이 예습 복습만 하면 돼요. 네. 과학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끝나고 애들이 오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알려준 데서 나와 있어요. 야, 그러면 안 가르쳐 준 데서 나오겠니? 몇 번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그래서 풀었니? 아니요. 예습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네. 초등학교 지금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초 5학년, 6학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영재 입시를 좀 로드맵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과학 입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제 언어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사실. 애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재학교 입시가 수학과학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장이 굉장히 기니까 제발 수학을 너무 일찍 선행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과학도 그렇고 좀 어렸을 때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좀 언어 교육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학과학은 좀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막 수학 선행을 1년, 2년 걸릴 거를 사실 고등학생은 몇 달이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인생의 효율적인 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각자 맞는 시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지 미리 당겨서 한다고 해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불안하니까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조금 워워 하시면서 천천히 아이들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계속 아이들을 판단해 가면서 선생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네. 저도 사실 이러다가 좀 약간 다큐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또 한간에는 초등학교 2, 3학년들한테 중학교 2, 3학년 수준까지의 어휘력과 책을 익히는 게 요즘에 문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년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험상으로 어린 친구들이 그 고급 언어와 고급 어휘력을 배웠을 때 과연 그 학년이 받아들일 때의 느낌과 이 저학년이 받아들일 때 느낌이 같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머님들이 어릴 때 그런 부분을 미리 땡겨서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됐어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 국어 선생님을 모셔야겠는데.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재학년 때에서도 한 번쯤 그 시간을 꼭 가져셔야 돼요. 그 학년에 맞는 책이라든지 그 학년에 맞는 수학의 심화라든지 과학도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그거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난 안 해도 돼 이러면 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저희가 기대와 조금 낮게 모든 게 준비가 돼서 오더라. 쉬운 걸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영재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은 있잖아요. 똑똑하니까. 근데 이 쉬운 거를 자기 학년에 맞는 거를 이렇게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그 작은 거 한 개를 위해서 40분을 쓰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의 지식이 쌓이는 거고 이게 확장적인 사고가 되는 건데 그 애들이 이제 그 시간에 자거나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거나 이래 버리면 실제로 나중에 정말 많은 지식을 쏟아부을 때 남는 게 별로 없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백을 메꿔줘야 되는데 여백을 너무 비워둔 채 가니까 확장성이 점점 떨어져요. 확장성이 이게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가르치는데 예전에 아이들은 몰라도 본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걸로 막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 확장력이 떨어져요. 딱 알고 있는 지식 정도 바운더리에서만 풀어내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채워져서 어우러져 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지식만 딱 하나 있는 거죠. 딱 지식 하나 이것만 있고 그 여백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저도 약간 그런 우려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거죠. 이 부분은. 예. 또 개인 상담 요청하시면 되나요, 학부모님들이? 괜히 말씀하셨죠? 네. 지루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빨리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하고 계획이나 이제 영재고를 준비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림피아드하고 다원하고 합쳐지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머님들께 선물은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선택의 고민도 줄여지는 것도 있지만 공부의 효율성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마지막 입시 단계에서의 어떤 효율성 부분을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거고요. 또 학년들 이제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저학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공부들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은 2학년 때는 꼭 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공부들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또 어머님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마무리까지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시키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공부하고 싶어지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애들이 배운 거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진짜죠.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네. 지금까지 영재고 입시의 양대산맥 다원과 올림피아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장발보 원장님과 김찬용 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